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정보경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4,000선을 넘어서면서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우리 시장도 오늘 영향을 받으면서 코스피가 3,100선 안착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반도체 품귀 현상은 더욱 심해지면서 반도체 관련주들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대형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제 주말 앞두고 시장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되시는 분들 저희와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언제나 활짝 열려 있죠.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유튜브로도 언제 어디서든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댓글 소통도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을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시장 상황 반도체 업종의 매수 기회로도 볼 수 있을까요? 반도체는 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적에 대해서도 작년부터 해서 좋다고 말씀을 드렸던 쪽입니다. 믿을 건 실적밖에 없다라고 봤을 때서는 반도체가 제일 만만해요. 그중에서도 OLED 장비, 물론 지금 움직이는 쪽은 원익 IPS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주성인지에도 강했지만 뭐 HB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바닥 쪽에서 움직이거나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이제 쪽들의 강세 흐름이 좋아 보입니다. 이쪽에 이제 반도체 업종에 있는 종목들이 실적이 계속 좋은 얘기가 나오고 쇼티지 얘기가 나오고 부족 현상 얘기가 나왔는데 그간 시장을 일부러 억누른다 그랬었죠. 제가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급락은 없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락할 일도 없고, 왜냐면 유럽 시장 계속 올라가고 제가 그 백신에 대한 효과가 뉴스에서 드러나게 막 광고를 안 해서 그렇지 최근에서도 변이 얘기 나올 때에서도 걱정하지 말아라. 변이에 대해서는 이미 벌써 작년에서 우리나라의 그 뭐 카이스트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교수라든지 아니면 그쪽 직종에서 그쪽을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기를 변이는 금방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놔서 뭘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처음에 그게 시간이 오래서 걸려서 그렇지 한번 만들어 놓으면 변이는 바로바로 대응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화이자 백신이 변이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다, 효과가 있다. 이 얘기가 어제 기사에 나왔고요. 그리고 유럽의 그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그 국민의 50% 이상이 지금 50% 정도가 지금 백신을 맞았는데,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빠르게 지금 백신을 맞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서 확진자가 지난달이었는지 모르겠는데 7만 명대에서 이번 달 어제 4천 명대로 7만 명에서 4천 명대로 지금 확 줄어져 있는 지금 상황에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영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 벗고 다니고 있고 지금 막 사람들 돌아다니면서 어떤 기자가 31일 그 날짜로 그 동영상을 이렇게 핸드폰을 찍었나 봐요. 그 영국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상황들을. 그래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햇빛을 즐기면서 일광욕도 하고 마스크 벗고 평소와 같이 그렇게 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찍어서 기사에 나와 있으면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주사를 맞히니까 7만 명대에서 4천 명대로 지금 확 줄었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월 27일 기준으로, 영국이 1월 8일 기준이네. 1월 8일 기준으로 6만 8천 명대에서, 그러니까 7만 명이죠. 7만 명대에서 4천 명대로 확 줄었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월 27일 12,000명대에서 어제 466명으로 25분의 1로 확 급감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주사만 맞히면 어떻게 돼요?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지금 기사를 보면, 어제까지 기사를 보면 무슨 얘기가 돼 있느냐?
유럽 지금 난리 났다. 3차 지금 봉쇄 지금 할지도 모른다.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계속 급증하고 있다. 이거 다 뭐예요, 다? 지금 위험하니까 여러분들 주식 팔라고 계속 여러분들한테 겁주는 겁니다. 그러면 폭락이 나와야죠. 왜 3월달처럼 작년 2월달, 3월달처럼 왜 지수가 1000포인트가 박살이 안 납니까? 그렇죠? 쭉쭉쭉쭉 빠지면서 지금 지수 1800, 1900 깨져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데 다시 경기가 지금 돈을 이렇게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다. 코로나가 또다시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또 봉쇄해야 되고 또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지수가 지금 빨리 1500쪽으로 박살이 나야 되는데 안 빠집니다. 유럽 시장도 전혀 빠지질 않아요. 자,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진짜로 빠지려고 했었으면 벌써 지금 급락이 나와야 돼요. 뉴스가 나오기 전에 벌써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미리 선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폭락을 먼저 한 다음에 왜 빠지지?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사람이 순식간에 지금 엄청나게 죽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큰일 났다. 지구가 멸망할 것 같다. 이런 정도의 기사를 나오면서 뒤늦게 지수는 먼저 박살이 나고 그래서 폭락 정말 없어질 만큼 폭락한 다음에 거기서도 또 악재가 나와서 더 폭락을 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깡통으로 내모는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악재들이 막 나와주면서 지수는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일부러 호재를 숨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숨겨져 있는 호재들이 지금 슬슬 나오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 기사 찾아보면 나와요. 코로나 확진이 하고 있다는 부분에 여러분들 초점에 맞추지 말고 코로나는 지금 잡히고 있는 게 맞다라는 거. 그러면 결국은 경기가 살아날 거니까 경기 회복 관련된 경기 민감주라든지 소비주도 살아나겠죠. 그리고 그쪽에 살아나면 뭐가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반도체가 살아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쪽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서도 또 소비주가 그 다음에서 또 움직일 거고 뻔한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닐 거니까. 그래서 어제 3월달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수출 동향도 굉장히 지금 호조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오늘 아침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지표들이 다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독일 시장이 어제 또 다시 신고가를 또 가고 있고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시장도 마찬가지고 계속 신고가를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시장도 과거에서는 빠질 생각이면은 호재 뉴스가 나오면서 빠지거나 빠지는 데 집중을 하죠. 호재가 나와도 빠지고 악재가 나와도 빠지는데 지금은 악재가 나와도 올라가고 그렇죠. 금리 최근에 어제는 금리가 좀 안정되는 모습이 보였지만 금리 얘기가 나와도 안 움직이고 법인세 올린다 악재잖아요. 근데 안 빠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을 봐서는 빠질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상향으로 올라가면 그럼 우리나라가 문제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가기는 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천천히 간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천천히 간다라는 게 문제지만 결국은 갈 거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유럽의 백신 효과에 따른 4월 달은 시장이 순풍을 불 거다. 최소한 3월장보다는 좋을 겁니다. 이미 벌써 3월 달보다는 좋다라는 증거가 지금 속속히 나와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실전 매매 정수와 함께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계속 여러분들 지겹다고 던지지 마시고 버텨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좀 이따가 종목들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지금 종목들 IT 부품주들은 정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흐름들이 지금 잡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이따가 표역 종목도 가격대에서 오늘 반도체 IT 부품주 쪽으로 갖고 나왔으니까 좀 이따 잘 공략을 해보시고요. 오늘 금요일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신 접종 이슈와 함께 4월 시장 좋은 흐름 기대된다는 이야기 전해주셨고요.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종목들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종목 중에서는 원익홀딩스 3.6%의 수익률, 휴캠스는 7%의 수익률을 달성했고요. 이번 주 종목도 확인을 해보시면요. 네, 이번 주 종목은 매수가에 미도달한 종목도 있고 소폭의 수익 내고 있는 삼성물산도 보이는데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한 주간 종목 AS까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163.6%고요.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시죠. 이정수 위원님이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 원익홀딩스가 다시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매매 전략까지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원익홀딩스를 또 가지고 나왔는데요. 사실은 원래 원익홀딩스가 아니고 원익 IPS를 가지고 나오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벌써 아침서부터 종고점 돌파하더니 5%를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2%만 됐었어도 종고점 돌파한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공략하라고 드릴 수 있는 종목인데 제 특징 아시죠? 좋은 종목이지만 조금 가격이 높다 싶으면 잘 주지를 않아요. 물론 좀 밀리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쪽 밀릴 때에서는 단타로 하시는 분들은 얼마든지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익 IPS 전고점 돌파 패턴. 그래서 원익 IPS가 돌파를 하면 원익 홀딩스도 쫓아가거든요. 탄력은 원익 IPS가 더 빠르겠지만 원익 홀딩스도 바보는 아니라서 쫓아는 간단 말이에요. 전고점 돌파를 하면. 그래서 좀 이따가 원익 홀딩스의 전략 드릴 테니까 공략을 한번 해보시고, 오늘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월, 화, 수, 목요일 날 드렸었던 종목들에 대한 AS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아까 시장 전략도 말씀드렸지만 답답하더라도 지금은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기대감을 너무 높이 심으면 안 됩니다. 유럽 시장 급등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 급등해야지. 그러면 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벌써 종목들이 뭐 원익 IPS 50% 먹어야지, 30% 먹어야지.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빨리 20%, 30% 먹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너무 마음이 급합니다. 한 종목은 2%, 3%, 2%, 1%, 0.5%씩 움직이고 있는데 마음이 급해갖고는 올라가도 올라간 것 같지가 않아서 조금만 떨어져도 급해서 또 던져버리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니까 지금은 버텨야 됩니다. 일단 다음 주 옵션 만기까지는 천천히 우상향으로 좀 갈 것 같아요. 일단은 3,150을 도달을 빨리 어느 정도 해주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목 이제 후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성은 지금 아직 움직임이 없어요. 아직 움직임은 없지만 빠질 생각도 없죠. 그러면 조만간에 가겠죠. 양봉이 나오면서.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뭐 반도체 이제 쇼티지 상태랑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쇼티지 상태로 때문에 뭐 조만간에 무슨 바이든 대통령 주최로 해가지고 무슨 뭐 회의를 한다라 그러죠. 그런 상태로 있어갖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랑 그 다음에 삼성전자 다음 주 실적 발표 있잖아요. 4월 7일 날인가 그렇죠? 잠정 실적 발표인데 예상보다 좋을 거다 뭐 이렇게. 그래서 컨센서스는 뭐 영업이익 8조 6천억인가요? 그 정도를 보는데 지금 뭐 증권사에서 뭐 9조 5천억에서 10조까지도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예상보다 조금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게 확실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에 부합하거나 그것보다 좀 떨어지면은 이게 별로 좋지 않을 수는 있어요. 늘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상보다는 더 잘 나와주는, 그리고 더 잘 나와주면 더 좋을 텐데 일단은 나와 봐야죠. 어차피 올라갈 거면은 예상대로 부합해도 올라가요. 어차피 올라갈 생각이면 뭐 9조가 나오든 뭐 8조가 나오든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올라갈 생각이면 올라가요. 뭐 안 좋아도 올라오는데 이왕이면 좋은 시그널로 예상보다 좀 더 잘 나오고 3분기라든지 4분기, 2분기 계속 지금 뭐 속보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한미일 반도체 핵심 기술국 일본 수출입 통제 논의 하나. 미국에서 아까 그런 류의 회의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아침에 나왔던 기사들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호재들이 지난달도 이번 달도 계속했는데 주가가 안 움직여 좀 답답했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움직여주고 있고, 그리고 오늘 현대차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움직이려면은 지수 관련주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일단 현대차도 움직여주고 있고 자동차 부품주도 움직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HB 테크놀로지라든지 이전에 이제 고점 부분을 돌파를 못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종목들 HB 테크놀로지도 돌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원익 IPS도 돌파를 했죠. 지금 7%대 지금 돌파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지금 종목들이 좋아요. 어제도 K시텍을 보면서 어제도 원익 IPS, K시텍 이런 거 얘기하면서 아니 시장이 미국 시장도 올라가고 유럽 시장도 올라가고 지금 미국에서 인프라를 2,000조 넘게 2,500조를 지금 때려붓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올라간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너무 약하다, 좀 답답하다. 하지만 믿고 괜찮다, 가져가셔라. 갈 때 되면 간다라는 얘기를 어제 계속 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나왔었어야 되는데 오늘에서 나오네요. 그러니까 발동이 하루 늦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4월 1일 날 발동 걸린 게 아니고 4월 1일 날 여러분들한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실망감을 약간 안겨주고 움직여버리면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다 던져버리거든요. 또 빠질까 봐. 근데 저는 지금 던지는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들이 종고점을 이제 돌파해주고 있는데
그 어떤 시장에서도 지금처럼 호재들이 만발한 경우들은 없어요. 지수가 안 가서 그렇지. 지금 뭐 특별한 악재도 없고 실적이라든 이런 부분들이 이번 분기보다 다음 분기가 더 좋아 보이고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2분기를 얘기하는 2분기를 좋아 보이고 3분기 더 좋아 보이고 4분기까지도 좋아 보일 거다라는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지금 시즌이 참 좋은 장인데 왜냐하면은 이번에 좋으면은 다음에도 좋아야 되는데 다음이 안 좋다 그러면 이번에 좋은 걸로 빠집니다. 다음에 안 좋을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그 기업과 업종들과 모든 부분들이 완전히 그냥 완전히 뭉개져 있다가 지금 이제 펴지는 부분들이라서 지금 참 좋아요. 뭐 지금 모든 그 소비 그 지표라든지 경기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점점 좋아질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꾹꾹 안 움직이니까 꾹꾹 눌러 놓으니까 여러분들 답답해서 그렇지. 근데 결국은 갈 거예요. 결국은 갈 건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기를 급하게 수익률을 많이 내려고 지금 마음 먹으면 져요. 얘네들이 지금 이 세력들이 지금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마음을 급하게 먹거나 지루해서 던지기까지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지금 IT 부품주 움직이고 있죠. 그러면 저걸 보면서 시장은 급락이 없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면서 3월보다는 4월이 낫겠지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가다 보면 갈 때가 되면 갑자기 갑니다. 갈 때가 되면 갑자기 가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움직이는 종목들 보면서 후성도 마찬가지. 안 가니까 아주 지겨 죽겠죠. 그렇죠? 갈 때가 되면 갑니다. 후성도 이때 당시 차트를 보면요. 여기 이때도 이렇게 가 있어. 상승을 했죠. 하락 N자로 빠졌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상승을 했죠. 하락 N자로 빠졌죠. 자, 여기까지 똑같죠. 자, 그리고 여기 상승을 했죠. 여기도 상승을 했네. 자, 그러면 여기 횡보를 하고 횡보를 하는 중이죠. 조금 더 횡보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 구간에 뭐가 찾아옵니까? 어마어마한 큰 상승. 이게 약 50% 가까이가 될 거예요. 저게. 저 자리에서. 요 자리에서 여기까지 올라온 게 맞죠? 50% 넘었네. 요 목표치가 52%가 올라왔는데 저게 조정이 마무리되면 52% 갈 겁니다. 탄소 국경세, 탄소 배출권 관련주 이거 이슈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하려고 하는 게 그린 뉴딜, 탄소 제로로 만들겠다. 이거 공약이었잖아요. 그렇죠? 유럽도 계속 그거 하겠다 얘기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렇게 횡보하거나 지금 이제 시장이 안 빠져서 조정받을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비중이 작은 사람들은 오히려 사야 될 종목입니다. 지금 뭐 마이너스 2.6%인가. 근데 여기서도 추천했지만 요 바닥에서 추천했습니다. 최근에 올해 들어서는 요 바닥에서 추천했고 1,300원에 추천하고 9,850원에 추천하고 두 번을 추천하고 마지막으로 추천한 게 1,900원인데 그 이상에서는 추천할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부터는 쭉 올라가면은 대충 정고점 부분에서 코멘트를 드릴 거기 때문에 먼저는 뭐 12,500원, 13,000원 부분에서 한번 얘기는 해드리겠죠. 가져갈 건지 한 번 정도는 여기서는 팔아야 될 건지 얘기는 해드리겠지만 저는 이 전 세계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탄소를 줄이겠다라는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이유는 음모론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구가 망할 것 같아서 그렇답니다. 이산탄소가 늘어나가지고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농작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막 그런 기후변화 때문에 뭐 아프리카에 눈이 내리고, 그쵸? 그 다음에 북극에 여름이 찾아오고 막 30도가 넘어가고 40도가 넘어가고 이럴까봐 지구가 완전히 이게 기후가 바뀌어가지고 큰 재앙이 일으키면서 뭐 해일도 크게 날라오고 뭐 그런 이제 과학자들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허리케인도 어마어마한 허리케인 와서 뭐 빌딩을 막 송두리째 다 날려버린다라든지 뭐 슈퍼태풍 얘기인데 몇 년 전부터 과학자들이 경고했었던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지구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이거는 바꿔야 된다. 사실 근데 그런 이제 갑작스러운 뭐 허리케인 무섭긴 하지만 제일 무서운 건 기후가 변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미국의 큰 곡창지대에 겨울이 따뜻한 나라인데 겨울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가뭄이 오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농작물이 다 말라 죽으면 먹을 게 없어지죠. 그러면 전 세계가 기아로 다 굶어 죽을 상황도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는 줄여야 된다 해가지고 지금 뭐 플라스틱도 뭐 줄이고 뭐도 줄이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건데 그러면 결국 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갈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후성은 걱정하지 마셔라라는 말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가겠죠 또. 자, 그리고 삼성물산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삼성물산. 자, 시가총액 대형주기 때문에 어차피 천천히 갈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HB 테크놀로지는 가벼워서 저렇게 하는 거고요. 원익IPS 7% 왜 움직이느냐?
가벼워서 저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마찬가지 실리콘웍스는 왜 저렇게 움직이는 거냐? 얘도 가볍기 때문에. 물론 이게 너무 가볍진 않아요. 시가총액 얘도 1조 2천억인데 IT 부품주들은 원래 저렇게 움직여요. 원래 저렇게 움직이는 거 삼성물산이 매번 이렇게 움직이진 않잖아요. 막 이렇게 실리콘웍스처럼 뭐 하루 7% 가고 하루는 20% 가고 하루는 5% 가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아요. 삼성물산은 장점이 뭐냐? 느긋하게 아주 느긋하게 움직입니다. 급등도 잘 안 해요. 물론 갈 때 되면 가게 하겠지만 급락이 없죠. 그렇죠? 쭉 급락이 없이 천천히 가는 종목이니까 이거는 그냥 천천히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6% 정도 수익률인데 3%는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지수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면서 3% 수익은 나와요. 근데 이거를 끌고 갈 거냐 아니면은 좀 지루하더라도 1년에 5% 정도의 느낌으로 천천히 가겠다는 느낌을 가면 뭐 1년에 10%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금액이 크신 분들은 1년에 10% 정도 올라간다 생각을 하고 근데 옆에 있는 실리콘웍스로 바꾸게 되면요. 한 달에 30% 갑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30% 갈 거면 IT 부품주로 교체를 해야 되고요. 1년에 10% 갈 거면 삼성물산 가는 게 맞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뭐 삼성물산이 딱 10%만 가는 건 아닌데 느낌이 그렇다는 겁니다. 대형주들은 1년에 한 10% 정도 간다는 느낌으로 가져가면 되고 개별주라든지 IT 부품주들은 뭐 한 달에 30% 내지는 뭐 재수 좋으면은 뭐 100%, 200%도 올라가는 게 IT 부품 개별주들이니까 그거를 초보자분들은 잘 구분을 해서 가져가야 돼. 안 그러면은 삼성물산 딱 가져가면서 이거 왜 안 움직이지 하면서 계속 안티들만 막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무겁게 천천히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거는 가져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삼성 SDS 3월 31일 날 말씀드렸던 건데 마찬가지 하도 시장이 말을 안 들어먹어갖고 계속 안전한 종목들 위주로 좀 가지고 나왔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삼성물산과 마찬가지 안전하게 편안하게 바닥에서 가져가면 어느 정도는 보조를 맞춰주는 그래서 얘도 급등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마이너스 0.3%인데 지금 조금 올라가갖고 아마 그거보다 좀 더 줄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것도 가지고 가면은 20만 원 돌파하고 수익은 가져다 주는 종목이니까 천천히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말씀드렸던 하이로코리아는 가격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하이로코리아는 가격이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정고점을 돌파를 했으니 혹시나 이거 하이로코리아는 제가 표역 종목으로 1월 달인가 한번 드렸었던 것 같아요. 1월 달인가 2월 달인가 1월 달인 것 같은데 1월 달에 들여가지고 한번 수익이 많이 나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팔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쭉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여서 정고점을 돌파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다면 그냥 갖고 가세요. 가져가시면은 우상향으로 계속 틀고 있는 그러니까 지수가 괜찮아요. 지수의 흐름이 나쁘지 않잖아요. 지금 어느덧 언제 가나 했더니 지금 벌써 3,120선으로 가고 있네요. 그렇죠? 어느덧 이러면 3,150도 금방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갈 생각이면 사실 금방 갑니다. 근데 여러분도 오늘 체감 또 안 좋을걸요? 왜냐면 현대차랑 삼성전자가 가면 지수 관련주가 가죠. 그러면 체감이 안 나와요. 삼성전자가 차라리 마이너스 1%고 현대차도 마이너스 1%인 상태에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다른 종목들이 대형주들도 5%, 4%, 6% 가고 개별주들은 막 15% 가고 막 그럴 겁니다. 삼성전자가 가면은 체감이 좀 떨어져요. 근데 지수를 올리는 데서는 쟤네들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수를 어느 정도 띄워주고 돌파가 지수가 되고 그러면은 삼성전자에 맞춰서 다른 대형주도 쫓아가거나 순환매가 나올 거니까. 자, 어쨌든 뭐 시장은 가고는 있는 부분들 보시면서 이 하이로코리아도 그냥 가져가시면은 갖고 있는 분은 가져가시면 되고 없는 사람들은 조정 시 제가 뭐 다시 가져올 때가 되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표역 종목이 원익홀딩스인데 아까 원익 IPS가 7% 가는 거 보니까 얘도 벌써 올라가 버렸네요. 이 가격에서는 사라고 하기가 좀 그렇고요. 원래 6,900원. 그러니까 아침에선 장 시작하자마자 6,900원은 들어왔었죠. 들어왔었는데 그리고 라운시큐어 하나가 있는데 그건 요거 말씀드리고 요거 말씀드리고 드릴게요. 자, 지금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6,900원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를 않아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쫓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쫓아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정고점 저항을 뚫기 전이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사세요. 조정받으면. 그래서 이 실전 매매 정수에서 대부분 종목을 드리게 되면 장이 흔들리거나 안 좋아야 돼요. 그래야지 가격대가 들어옵니다. 장이 좋아버리면 가격대가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장이 빠지거나 그러면은 드렸던 가격대에서 더 빠져버리죠. 그럼 또 그것도 문제야. 종목을 줬더니 오히려 좀 빠져버려. 그리고 시장이 올라오면 다시 올라가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 버릴 때에서는
아직은 뭐 쫓아가기는 느낌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6,950원 정도로 내려오면은 그때는 공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6,950원으로 수정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조정을 받으면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지금 원익 IPS가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지금 IT 부품주 전고점 돌파하는 부분들은 이거는 의미가 큰 겁니다. 전고점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계속 이제 우상방으로 가겠다라는 뜻이에요. 예, 신고점이죠. 한번 신고점을 갱신한 종목들은 목표 가격이 없어요. 무한대입니다. 물론 계속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수익이고 물린 사람들은 한 명도 없다는 얘기고 팔 사람들은 다 팔았어요. 그럼 이 종목은 분명히 세력들이 가지고 있을 텐데 누가 갖고 있나 봤더니 기관과 투신과 연기금들이 많이 사놨죠. 그럼 얘네들이 갖고 있는 물량들을 더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올릴 겁니다. 핑계는 계속 올라가겠죠. 핑계는 이걸로 되면 돼요. 반도체가 부족하더라. 가격이 계속 올라가더라. 반도체 장비주들도 지금 급하다. 공장 지어야 된다. 지금 수주 물량들 어마어마하게 좀 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로 하면 OLED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그런 핑계를 대고 계속 비싸게 올려도 핑계를 댈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이 사태가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분기도 이어질 거고요. 3분기, 4분기, 내년도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들은 내년까지도 계속 좋아요. 2022년도까지도 좋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이거는 리포터들이나 여기저기 나와 있는 상황들입니다. 2022년까지는 다 좋아요. 그럼 지금서부터 지금 2021년이죠. 2022년도 좋습니다. 2023년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2022년도까지 좋을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나중에서 어떻게 해요? 이 원익 IPS를 나중에 이거 10만 원 간다, 15만 원 간다 그때 아마 쫓아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취해서 이게 10만 원 간다, 15만 원 간다 그래갖고 지금 쫓아가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종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얘네들이 뚫었으니까 위로 이제 시원하게 가겠죠? 그러면 다른 IT 부품주가 따라갈 거니까 따라가는 종목들을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ICD라든지 뭐 제주 반도체라든지 많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종목들, 후성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있는 종목들도 쫓아갈 거니까 그렇게 일단은 말씀만 드리고 IT 부품주들이 오늘 전고점 돌파해서 어쨌든 좋아 보인다는 거. 그래서 어제보다는 제가 조금 기분이 조금 풀렸어요. 아주 어제까지는 안 움직여가고 답답했는데 여러분 딱 보여도 딱 보이시죠, 그렇죠? 딱 올라가니까 약간 좀 신나 있는 모습. 이래야 되거든요. 주식이라는 건 이렇게 좀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참 그렇죠? 어제까지는 욕 나올 뻔했는데 그래도 돌파해 주니까 좀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라운시큐어. 자, 라운시큐어가 미쳤어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급등할 거라고는 생각을 조금 했는데 역시 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신한솔 그러니까 기술력은 된다. 그리고 공무원증에 대해서 그리고 공무원증 그거를 6월 달인가 이게 20만 명인가를 그 확대하는 이슈도 있거든요. 그것도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를 걸어서 그 공무원증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백신 여권, 그렇죠? 백신 여권도 블록체인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 등등 해가지고 그게 이슈화가 되면 전고점을 한번 돌파를 하면 차트가 바닥이기 때문에 시세를 좀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제가 한 6천 원 정도로 봤던 건데 이미 벌써 어제 많이 팔았죠. 팔았었어야 되는 겁니다. 욕심을 내면 안 돼요. 항상 욕심 내면은 화가 따르니까. 그래서 절반 이상 많이 팔고 정말 찔끔 날고 찔끔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은 4,200원이 안 깨지면 4,200원이 안 깨지면 만 원까지도 한번 가져가 보세요. 4,200원이 안 깨지면 대신에 4,200원 깨졌는데 비중 하나도 못 팔았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됩니다. 그렇게 물어보면 휴켄스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아야 돼요. 많이 팔아야 돼요. 안 팔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급락 나가지고 아주 종목도 20% 박살날 거니까 라운시큐어 많이 팔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팔고 쬐끔 남겨놓으세요. 뭐 5% 남겨놓든 10% 남겨놓든 30% 남겨놓든 겁이 나면 1%만 남겨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쬐끔만 남겨놓고 그 부분은 만 원까지도 보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표적 종목 아까 원익홀딩스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주말 앞두고 한 주간 종목 AS 들어봤고요. 오늘 표적 종목으로는 지난주에 이어서 원익홀딩스 다시 만나봤습니다. 매수가 6,950원으로 조정받으면 공략해보자고 하셨으니까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길 바랄게요.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할 시간인데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저희 문자 상담도 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실시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종석 네. 입니다. 네, 네.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전화했어요. 힘들어서요? 네, 어떤 게 페트론 힘드신데요? 사가지고요. 어떤 게 속상하게 하시나요? 페트론이요. 펩트론, 예. 제약 주네요. 아, 제가 21,000원에 네. 사서 이제 유증받고 해서 18,000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제 그거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 80%요. 비중은 80%고, 그러면 지금 단가는 18,000원이시고. 네. 그래서 이제 기술 이전 그거 공시가 나와가지고 어저께 이제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올라가는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를 알고 있었죠? 예,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시청자분이 알고 있다는 얘기는 예. 지금 이 방송국인 사람들도 알고 있는 사람도 꽤 많을걸요? 예, 막 그 공시가 나고 그랬어요. 공시뿐만 아니라 나오기 전에, 공시 나오기 전에 이미 그런 기술 임박했다는 공시까지 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일단은 나올 거란 얘기를 여기저기에서 다 회사 측에서 다 소문을 다 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동네방네 모든 사람 대한민국에 펩트론 갖고 있는 사람들 아마 그걸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예, 주식은요. 그렇게 해서 알고 있는 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왜냐면 누군가는 깨져야 되고 누군가는 먹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세력들은 이거를 올려버리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도 수익 날 텐데 팔고 도망갈 텐데 그럼 누군가는 수익이 나면 그럼 누군가는 손실이 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빠진 게 아닌가. 왜냐면 그렇게 기술 수출일 계약이 체결됐다는 얘기로 물량을 팔아먹은 게 아닌가. 그래서 항상 뉴스는 네.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는 거고요. 나오면 본전이에요. 더 이상 올라간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빠진다 쪽으로 보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어제 팔았어야 되는데 손 쓸 수도 없더라고요. 이거 걸어놨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일단은 급락을 하고 나서 보니까 거래가 좀 실리긴 했는데 일단 전저점이 지지가 하고 있고 시장도 급락을 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옵션 만기까지는 그래도 위쪽으로 3,150 이상으로는 들어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물론 지금 움직이는 쪽은 반도체 섹터랑 그다음에 최근에 경기 민감주 눌리긴 하지만 걔네들이 또다시 움직이거나 그렇게는 하겠지만 뭐 제약주들도 급락세는 멈춘 것 같으니까요. 뭐 급락 나올 일도 없고 그래서 차츰차츰 다시 올라와서 18,000원을 갖다 주면은 그때서는 비중을 네. 왕창 팔아버리세요 그냥. 네. 아셨죠? 그래서 지금은 아니 그래서 시간 외에는 상을 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시간 외에서 상한가 물량이 그 거래된 게 뭐 엄청나게 많이 거래됐나요? 한 100만 주 됐나요? 아니잖아요. 네. 조금 됐을걸요. 제가 잠깐 볼게요. 지금 거래량이 된 게 3만 주밖에 안 됐네. 그리고 그거 거래가 된 게 아니고 거래도 안 되고 이거는 거래는 하나도 안 됐네요. 거래된 게 아니고 그냥 장난친 거죠, 누가. 예. 네, 누가 장난친 건데 그 장난친 애는 금감원에서 아마 신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장난친 거예요. 이렇게 호가 물량이 없으니까 확 상한가 올렸다가 빼고 올랐다가 빼고 해갖고 못 팔게끔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급락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장 폐지 시즌도 끝났기 때문에. 갈까요? 뭐라고요? 18,000원은 갈까요? 가야죠. 안 가면은 근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기대감을 그래도 갖고 반등 주기를. 왜냐면 이렇게 거래 실리고 대놓고 뺐기 때문에 네. 올려주질 않아요. 왜냐면 올려주면 누구 좋으라고. 물려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차트가 이렇게 계속 빼면은 계속 빠지지 않나. 원래는 빠지는데 네. 지금은 그렇게 뺄 만한 시장은 아니에요. 네. 상장 폐지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막 무식하게 밑으로 저점을 계속 깨면서 빼는 시장은 아니라서 이것도 저점이 여기 강력하게 있어서 여기는 지지하면서 계속 박스권으로 18,000원 안 주고 계속 박스권으로 지루하게 만들 가능성은 있지만 네. 뭐 급락의 가능성은 쉽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행보를 하고 그러다 갑자기 뭐 17,500원이라 주면 비중을 절반이라도 잘라버리세요 그냥. 네, 네. 아셨죠?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겁내지 마시고요.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시네요. 안녕하세요. 너무 시원시원하셔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네. 종목 궁금하신가요? 대한해운. 대한해운.
3,492원. 3,492원에 비중 3%요. 비중은 3%. 다행히도 네. 비중을 많이 들어가진 않으셨네요. 아유, 네. 자, 일단은 HMM 때문에 사신 건가요? 왜 사셨어요, 이거? 그 해운주가 좋다고 그래서. 아, 근데 사실 근데 해운주 좋다라는 얘기는 작년에도 있었고 제가 작년에도 해운주 바닥은 쳤다라는 네. 얘기는 드리긴 했지만 공략을 시켜드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 해운주들의 애기, 좋다라는 얘기는 작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샀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막 HMM이 너무 막 올라가니까 이게 이슈화가 되고 그러면 주식은 너무 이슈화가 되면 거꾸로 움직이는 가능성이 높아요. 시젠도 그랬죠. 시젠도 그렇고 진단키트가 가장 조명을 많이 받을 때가 거의 고점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가장 큰 조명을 받으면 그래서 나중에서는 IT 섹터도 가장 큰 조명, 지금 조명을 안 받잖아. 그러면 그때가 고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그러면 HMM이 지금 죽는 거냐?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를 하면 다시 올라갈 것 같거든요. HMM이. 그러면 네. 대한해운도 이 저점 라인이 여기 2,800원짜리가 저점 라인이니까 여기를 찍고 내지는 지금 이게 121선짜리인데 121선 지지를 지금 버텨주고 있는데 한 번 더 밀리면은 2,800원대를 찍고 다시 반등 주면은 한 3,300원, 3,400원 그 정도 라인까지는 다시 들어 올릴 것 같기는 해요. 아이고, 그게 비싸가고 요거를 싸다고 요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유상증자 얘기 때문에 지금 확 떨어진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떠 있는 종목들은 공략할 때는 조금 최대한 싸게 공략하실 필요는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잘하신 거는 비중은 30% 들어가지 않고 그래도 3%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근데 이게 유상증자 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삼자 배정이냐 아니냐에 따라 좀 틀린데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은 좋지는 않은데 네. 돈이 없어갖고 유상증자하게 될 때는 이제 당연히 안 좋죠. 돈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상장 폐지 전, 그러니까 3월달 지금 이제 끝났으니까 이전에서 이제 회사가 그 상장 폐지 요건에 들어갈 것 같으니까 유상증자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서는 급락을 맞아요. 아이고, 그러면 이게 제가요, 97만 원 정도 손자리거든요. 팔아버릴까요? 아, 근데 이미 벌써 일은 벌어졌는데요? 물이 엎질러지기 전에 컵을 잡아야지 이미 엎질러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늦었으니까 네. 2,800원이 깨지면 그때 차라리 손절하겠다 생각을 하고 여기서 버텨보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3,300원, 3,400원으로 올라오면 거기서 비중을 줄이거나 다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기, 단화를요, 네, 제가 3월 초에 1,100원에 들어갔어요. 1,100원에 네, 물렸어요. 물리셨고요. 자, 저 단알 차트 이거 참 단순해가지고 이것도 몇 번 상담해 드렸던 종목인데 네. 그때 상담을 받았던 분은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네.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 단알은 이렇게 생겼어요. 딱 보면은 계단식으로 N자, 조정, N자, 조정, N자. 그래서 이쯤 올라올 때에서 다 끝난 줄 알았더니 네. 차트가 이런 식으로 채널을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를 돌파를 하니까 돌파된 우상방의 채널까지 여기까지 만들어서 여기가 고점이에요. 네. 그 여기서는 사질 말았어야 되는 건데 네. 딱 거기서 제가 사셨네? 샀어요. 네. 그렇죠. 딱 걸렸어. 네. 네, 이게 이제 그 몰라서 산 거면 다음부터는 알고 안 사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이미 지난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뭐 타임머신 만들고 돌아갈 수도 없고. 네. 자, 지금 위치에서는 차트를 보니까 아직은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들어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있어 보입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들어 올릴 때 욕심내지 말고 나오세요. 네. 왜냐면 이게 돌파가 되면 계속 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이건 매수 단가가 지금에서는 7,000원 쪽에 붙어서 사야지만 좀 먹을 게 나오거나 아니면 안전하게는 5,000원대 샀었어야 돼요, 이거는. 맞아. 근데 이미 5,000원은 옛날에 끝났고, 그렇죠? 네. 이게 올라갔던 건 지난번에도 제가 페이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쪽 저런 쪽 이슈를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 삼성페이도 그렇고 그쪽으로 이제 코인 결제를 붙여가지고 한다라는 그런 것들 삼성페이도 움직이고 다날도 움직이고 그랬었는데 네. 또 가격이 좀 불리해서 그렇지 아직까지 이슈는 살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올라올 때 잘 정리를 해주세요. 추가 매수는 이거 지금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안 되고 보유하고 네. 있다가 들어주면 정리하셔라 말씀드립니다. 정리하면 원금액까지 올라올까요, 선생님? 쉽지는 않지만 불가능한 자리는 아니니까 한번 희망을 갖고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아, 그래요. 전자결제 시장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 만대국권이 오긴 어렵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주식은 확정적인 게 없어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무조건 알면은 제가 여기다 돈 때려박죠.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네. 호재들도 있고 주가가 그렇게 지금 뭐 박살날 위치도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네.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올라오면 욕심내지 말고 10,000원이 됐든 1,300원이 됐든 올라오면은 팔 네. 타이밍을 잘 노려서 잘 팔고 그리고 다시 싸게 네. 공략을 다시 하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네. 네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네. 한번 해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중간 시장 잠깐 점검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화 가능한 번호 02-3153-2611, 2612번이고요. 문자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도 종목 상담 시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원익홀딩스 만나봤는데요. 현재 3% 넘게 올라가면서 7,01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수가보다는 거래가가 좀 높게 형성이 돼 있고요. 시장도 좀 점검을 해보면 거래소에서 개인이 7천억 원 넘게 팔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함께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수는 1%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보다 상승폭 조금 줄였지만 마찬가지로 빨간불 켜고 있네요. 970선 부근에서 움직이는 모습인데요. 이정수 위원님,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제 그저께 이렇게 보면은 제가 퐁당 종목이 움직인다고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빠져있는 쪽을 공략을 하면 먹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청개구리처럼 움직인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러 시장을 억눌러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억누르다 보니까 올라간 놈을 눌러버리고 또 안 올라간 놈을 올리면서 지수는 빠지지 않아요. 그냥 눌러버리면 지수는 빠지잖아요. 근데 지수를 안 빠지고 살금살금 올라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지치게 만들려고 하려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눌렀다가 풀어주고 하루는 현대차를 눌렀다가 오늘은 현대차를 풀어주죠. 하루는 조선주를 눌렀다가 풀어준다는 얘기는 또 올린다는 얘기예요. 올리고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 움직이다 보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지금 종목들이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조선주가 지금 그렇게 세지를 않고요. 건설주들은 소폭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은행주들도 빠지고 그러고 있는데 어디가 올라가냐? 그동안 빠졌었던 현대차가 올라갑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자, 보면 현대차도 지금 오늘 첫 양봉에 거래가 실리면서 이제 바닥을 치는 좋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쪽이 강하면서 누르고 있는 쪽들이 조선주 쪽인데 그럼 조선주들 죽이는 거냐?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 연기금 이렇게 산 부분들이 있어서 눌림목이라는 얘기죠. 눌림목을 주고 또다시 움직이고 하는 행태들을 보일 텐데 그러면은 매매하신 분들은 대형주 쪽에서도 이제 매매가 폭이 나옵니다. 계속 올라가면은 매매가 좀 껄끄러워요. 바닥에 잡고 끌고 가지 않는 이상은. 근데 지금처럼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마찬가지 자동차도 그렇고 IT도 그렇고 그렇다 그러면 대형주 쪽에서도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팔고 조정받으면 다시 사고 만약에 현금을 갖고 있거나 주식을 사려고 노리신 분들은 계속 째려보세요.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 계속 째려보고 있다가 더 떨어지면 싸게만 사면 됩니다. 뭐를? 삼성중공업을. 그래서 이 정도 올라갔으면 동기간으로 빠지면 이쪽으로 빠지지만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이쪽은 안 빠질 거고요. 21선 지지라든지 62선 지지라든지 이런 지지 라인으로 떨어지게 되면 주어 담으면 3%는 공짜 수익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주 쪽에서도 어느 정도 빠지면 사면 먹어요. 먹어요. 그래서 지금 SK 이노베이션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얘도 많이 빠지니까 어때요? 대형주들이 올라가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뭐 현대로템도 그다음에 뭐였죠? 그다음에 삼성 SD에서 삼성물산도 많이 빠져 있는 쪽이기 때문에 저런 쪽 갖고 있으면 올라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팔아먹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매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서도 지금 매매가 되는 형태들을 계속 보여줘요. 이유는 급락이 없습니다. 시장이 급락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근데 종목들은 엎치락 뒤치락 왔다 갔다 거립니다. 그럼 매매하기 좋죠. 그래서 대형주 쪽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개별주 쪽에서도 글쎄요 오늘 이제 소비주 관련주 쪽에서 여행 관련주 어제 반등 줬다 오늘은 또 내려가고 있는데 급락은 없습니다. 빠져봤자 뭐 0.5% 뭐 이러고 있는데
나쁠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먼저는 IT 부품 주서부터 움직이는데 어제도 대만 TSMC 공장이 화재로 인해 가지고 정전이 돼 가지고 정상화 되는데 오래 걸릴 거다. 반도체 가격이 더 급등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시스템 반도체라고 반도체 장비하고 반도체 섹터에 있는 종목이 어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뭐 제주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뭐 네페스 좀 움직이고 SF 반도체도 움직이고 뭐 그랬었던 어제 흐름이었는데 또 오늘은 또 백악관에서 또 그 반도체 쇼티지 상태 때문에 삼성전자부터 해갖고 다 모이라 그래갖고 무슨 회의를 뭐 한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또 반도체 섹터들이 좀 움직여주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 56조 투자해가지고 뭐 반도체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들 어제 기사들 나오는데 반도체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경기가 살아날 때 뭐가 움직이는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쪽 부분을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5장에서도 시장은 잘 가고 있으니까 걱정은 하지 말되 왜 내 종목은 안 가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종목이 고점에 떠 있는지 월봉을 봐보세요. 월봉상으로 너무 많이 떠 있으면 아 조정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많이 고점에 떠 있다고 그래서 죽지는 않아요 지금. 눌림이 좀 셀 뿐이죠. 동방처럼. 근데 동방 공략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많이 올라간 애들은 조정이 깊어요. 그렇다는 얘기고 많이 떠 있는 게 아니면 그냥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IT 부품주들은 이제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잡히니까 이제는 IT 부품주들도 유심 있게 봐주면서 혹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IT 부품주, 소비주, 건설주 이쪽 괜찮다 그랬죠? 괜찮으니까 괜찮다 그러겠지. 그렇죠? 이쪽 애들은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도 계속 호재들이나 수주잔고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좋게 지금 쌓고 있는 부분이라서 공시가 나오거나 실적이 확실하게 이번에 발표가 되고 이번이 아니면은 2분기에서 좋게 나오거나 어쨌든 기대감을 계속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또 장점은 월봉상이 다 바닥이에요. 건설주도 바닥이고 소비주들은 더 바닥이고 IT 유품주들도 각각 좀 제각기는 틀리긴 하지만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저 여러분들한테 처음 1월 달에 드렸을 때 자리가 바로 완전 바닥, 월봉상에서 봐봐요 한번. 완전 바닥. 여기도 드렸죠, 여기서. 요 바닥에서 2,450원인가 2,000원 여기서 2,500원대 여기서 드렸던 이유가 완전 바닥이라서. 근데 지금 얘네들이 지금 치고 가고 있죠? 쭈쭈쭈쭈 계속 갈 겁니다. 그럼 가면 다른 게 따라가겠죠. 뭐 ICD가 따라가든 뭐 주성이는 먼저 갔으니까 됐고 다른 쪽들이 이제 점차 따라갈 건데 지금 톱텍도 움직이고 있고 맞다 다 좋아요. 지금 톱텍도 움직이죠. 톱텍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이제는 다시 여러분들이 잘 챙겨서 이제 봐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5장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상담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걱정 없죠, 이제. 자, 분명히 4월장에서는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좋아지는 부분들이 슬슬 잡히고 있어요. 경기 지표들도 계속 좋아지는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고. 자, 일단은 문자 상담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인텍. 이것도 참 지루하게 박스권을 겪었다가 근데 거래량이 없네요. 매수 가격은 4,800원대, 비중은 20%. 사실 뭐 일반적이죠.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한 2달 동안 갖고 있었는데 손실만 있고 꼼짝도 안 하고 그래서 마이너스 한 22%, 20%, 18% 지금 보니까 요분은 마이너스 한 18%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손실은 줄어들 겁니다. 반등은 줄 거니까. 그래서 일단 4,500원까지 반등 나오면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이 실리면 넘어갈 거고 거래량이 실리지 않으면 4,500원쯤에서 멈출 겁니다. 기간은 조금 걸려요. 4월 내내 한 달을 조금 잡고 가세요. 그래서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코스모화학. 자, 코스모화학은 수급이 왕창 꼬였어요. 이거는 조금 종목 교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수급이 안 꼬였으면 이런 말씀 드리질 않는데 수급을 보면은 여기 금융투자하고 기관하고 엄청 많이 매도했죠. 25만 주. 그리고 지금도 계속 매도합니다. 많이 매도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등을 주면 또 빠지면서 밑으로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12,400원에 공략을 했다. 일단은 12,000원 쪽으로 반등 나오면은 일단 손절이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 어차피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쪽이니까 많이 빠진 쪽에서 많이 빠진 쪽으로 IT 부품주들을 교체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오늘 원희골딩스 같은 경우가 가격만 들어오면 얘가 좀 나올 거예요. 얘가. 근데 이것도 바닥 종목은 맞긴 한데 이게 바닥은 바닥인데 조금 바닥이 좀 떠 있는 바닥이라 근데
그래도 코스모학보다는 원익홀딩스라든지 원익IPS라든지, 근데 원익IPS는 완전 신고가에 있는 거고, 원익IPS는 아까 이쯤에 떠 있는 걸로 보여드렸죠. 그래서 원익IPS라든지 원익홀딩스라든지 이쪽이 좀 더 나을 거예요. 어차피 그 정도 폭이라면 12,400원 정도의 폭이라면은 뭐 9%, 10% 정도면은 그러면 차라리 원익홀딩스가 나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손절하기는 조금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그렇죠? 그래서 손절을 못 하겠죠. 그럴 때에서는 12,000원 쪽에서 교체를 해주시는 게 낫는데, 저라면은 그냥 원익홀딩스 쪽으로 갈 것 같기는 하다라는 말씀. 왜냐하면 수급이 꼬여 있는 것보다는 수급이 좋은 게 좋아요. 자, 상담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카톡방 열려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장인데요. 그래도 3월보다는 제가 4월 달이 나을 거라 말씀을 드렸고, 점차적으로 살살살살 올라가는 흐름들이 잡히니까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버티기, 견디기, 시장이니까요. 잘 버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했고요. 이정수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저희 프로그램 이름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촬영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종목 상담 함께할 수 있는 시간 계속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바로 이어지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